안녕 못하시죠?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토트넘의 개막전 경기가 너무 허탈하게 끝이 나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전반전 지나치게 압도해버렸던 경기, 후반전 2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에게 발려버린 경기, 극명한 온도차의 전 후반 경기를 어떤 경기가 더 토트넘인지 토트넘의 정체성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BC의 게리 로즈 기자는 토트넘은 지난 시즌 상위 4위 도전에 실패한 후 이번 시즌에는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반 45분 동안 토트넘은 상대팀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점유율을 지배하고 여러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결정력이 부족해 결국 득점에 실패했고, 이는 지난 시즌에도 자주 겪었던 문제였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새로운 영입 선수인 솔랑케가 골 결정력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데뷔전에서 그는 몇 차례의 기회를 놓쳤고, 특히 두 번의 헤딩 기회에서 상대 골키퍼 헤르만센을 더 위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히샬리송도 마지막 순간 프리킥 상황에서 헤딩을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실망한 채 땅을 바라봤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 경기에서 토트넘 감독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지난 시즌에도 이랬다는 것을 얘기했고, 토트넘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초반과 이번 시즌은 분명 다릅니다. 지난 시즌엔 상대 팀들이 처음 겪으면서 당하는 게 많았던 것이고, 지금 토트넘은 달라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상대들이 다 간파하고 있으면서 대응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로비키는 후반 경기력은 최악이었다고 했고, 전반전에 손흥민과 메디슨이 좋았는데 왜 뺐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오웬은 레스터 시티와 바디를 칭찬하고 로메로의 수비가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디를 제대로 마크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했죠. 어떤 분들은 포로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게리 네빌도 로메로의 수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개막전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좀 역전패 당한 기분이에요. 손흥민을 응원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경기 상황에 황당했던 역전패,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유로파리그 16강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3 역전패 당하고, 웨스트햄과는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손흥민을 교체했더니 이후에 3대3으로 경기가 끝나고, 순간 떠오른 기억만 해도 그러네요. 이번 경기 정말 비슷한 기분입니다. 결과도 결과인데 이번 경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경기력은 강팀이 자주 겪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가 맘먹고 내려앉아서 수비한다고 할 때 어떤 강팀도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토트넘은 어떻게 해서든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이 골에 관여를 했고, 메디슨은 15m 정도의 거리에 볼을 잘 보내줬고, 포로가 등으로 맞춰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골은 우리는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토트넘은 행운의 골로 한 골 넣었습니다. 그럼 전반전 그 좋은 기회들은 어떻게 다 날렸을까요? 낮고 빠른 크로스? 컷백? 이거 다 킥입니다. 킥은 정교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 공간에 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움직이는 벽들이 막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쉽습니까? 그걸 경기 중에 30번 시도하면 몇 골이나 나올까요?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10% 미만입니다. 분석에 의하면 3% 하던데요. 롱크로스로 골이 나오는 것도 확률 매우 낮습니다. 그럼 골대와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슈팅은 크로스보다 확률이 더 낮나요? 아니잖아요. 킥이 좋은 선수는 슈팅력도 좋기 때문에 최소한 득점 확률이 더 낮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전반 12분 역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계속 몰아붙이고 있었죠. 중원에서 사르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손흥민은 손흥민 존을 향해서 드리블까지 하면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팀플레이를 합니다.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줘요. 그게 정말 더 확률이 높은 건가요? 레스터시티 3명의 수비수가 6개의 다리 기둥으로 막아섭니다. 이게 득점 될 때도 있는 거 압니다. 결과론인 거 알아요. 그렇게 득점될 확률이 높냐고요. 손흥민이 그 전에 거기서 슈팅을 때려도 골이 될 수도 있고, 세컨볼로 인해서 득점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득점 기회는 또 생깁니다. 그런 기회에서 안 때리면 도대체 언제 때립니까?
그럼 왜 과거에 아스날전에서 갑자기 그런 원더골을 넣어버린 겁니까?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슈팅을 해야 되는 게 이기적인 발상인가요? 이보다 더 앞선 상황에서는 존스는 박스 안에서 기회가 오자마자 지체 없이 그냥 발리슛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그게 팀플레이를 망쳤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공격 기회 생길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만 시도를 하나요? 소니! 소니! 그냥 우리 위해서 좀 그냥 쏴! 엔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두루뭉실한 경기 평가를 했습니다. 골문 앞에서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판단을 내렸다. 침착함이 부족했다. 최전방에서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골문 앞에서 헛된 시간을 보냈다? 아니 혼전 상황에서 골이 나오길 바라는데 어떻게 더 과감하고 침착합니까? 골대 앞은 가장 치열하고 무서운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만큼은 그냥 거의 패싸움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벤탄쿠르의 대형 사고도 발생한 거잖아요.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이면 콘테 감독 때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메디슨의 프리킥 찬스에서도 배달을 선택했습니다. 전반적 그 많은 공격 기회에서 사이드 플레이를 30%만이라도 직접 슈팅을 하려고 했다면 토트넘은 그게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슈팅 한 개라뇨. 진짜 토트넘 망하는 길입니다. 손흥민에게 팀플레이를 하라고 주구장창 키패스만 넣으라고 그냥 지시한 게 엔지 감독이라면 그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것 같거든요. 이성모 기자님 좀 물어봐 주세요. 손흥민이 스스로 선택한 거라면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돼요. 선수들은 손흥민이 고참이면서 캡틴이면서 슈팅에 매우 좋은 선수라는 걸 알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는 선택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네. 토트넘은 심지어 수비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반전에서요. 그런데 손흥민은 심지어 수비 가담까지 해서 거기서 볼을 뺏고 제끼고 볼을 소유하기까지 합니다. 손흥민은 체력 관리를 해야 하는 열심도 필요합니다. 쉬어야 해요. 아니 이게 참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엔지 감독 전술은 체력 문제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자, 토트넘의 체력왕 상징적인 선수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반전에 그렇게 모든 선수가 계속 전진하고 공격하면 코너킥을 하려고 가는 것도 지칩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이 10분 뒤부터 문제가 생긴 건 보이지 않는 체력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심하게 의심이 됩니다. 메디슨은 본래부터 체력이 신뢰할 만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엔지 감독도 모를 리 없겠죠. 본인의 전술 스타일이 선수들에게 체력을 얼만큼 요구하는지 그걸 소화할 선수가 누구이고 그 한계점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후반전은 입스위치 리버풀전이 정말 많이 생각났습니다. 입스위치가 전반에 최대 전투력으로 리버풀을 상대했더니 리버풀이 휘청거리면서 대등한 경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변이 나오나 했지만 후반전에 입스위치 선수들의 다리가 굳어버리고 리버풀은 전반에 아껴놓은 체력을 후반에 쓰니까 그냥 상대가 되지 않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인 게 아니라 토트넘이 입스위치 골이 된 거죠. 네. 손흥민도 찬스를 골로 만들지 못했다고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그 어떤 선수가 이 최고의 리그에서 체력의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선수가 있던가요? 엔지 감독, 손흥민, 솔랑키 인터뷰에서 이기지 못한 것만 속상해 하더라고요. 토트넘의 무승부로 실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변화를 주면 긍정적으로 에버튼전 결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응원하는 팀 망했다고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트넘 화이팅. 엔지 감독님, 아무래도 우리 소니가 너무 감독님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감독님 좀 미션 좀 주세요. 에버튼전 때부터는 손흥민에게 슈팅 7개 무조건 하고 퇴근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화 좀 푸세요. 축구는 축구일 뿐 힘 빠지지 말자. 이상 인수영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